네, 안녕하세요. K리그를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크뷰가 한 달 만에 또 돌아왔습니다. K리그 안에서도 이제 또 휴식기가 있었죠. 휴식기가 있었던 이후에 리그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유독 아무래도 관심의 중심에 놓여 있었던 팀이 있습니다. 바로 울산 HD인데요. 울산 HD는 이제 후임 감독이 누가 오느냐를 놓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또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맡았던 김판공 감독이 결국에는 후임 감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와의 경기를 펼치면서 처음으로 데뷔전을 펼치게 됐는데요. 7월 28일에 구단에 공식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데, 근데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은 첫 번째 경기 이 대구와의 데뷔전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결과적으로도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경기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팀이 공을 가졌을 때 규칙성, 말 그대로 팀이 의도하는 바가 굉장히 여러 번 연출되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크뷰 영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앞으로 울산이 또 어떤 식으로 공을 가졌을 때 방향성을 발전시켜 나갈지를 또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은 15분 5초인데요. 지금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울산의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대구의 경우에는 뭐 대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수비 국면에서는 5-4-1 혹은 이제 5-2-3 형태를 구축해서 계속해서 수비 국면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대해서 울산이 이를 공략하고자 보여줬던 공격 구조의 경우도 약간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산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4-3-3이라고 하는 형태를 구축해놓고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4-3-3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는데요. 이는 바로 좌우 풀백의 위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우 풀백이 터치라인에 가깝게 벌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안쪽으로, 특히 오른쪽 풀백의 경우에는 오른쪽 센터백 그리고 왼쪽 풀백의 경우에는 왼쪽 센터백과 가깝게 위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왼쪽에 있는 루빅손의 경우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루빅손을 제외한 나머지 필드 플레이어 9명은 전부 다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백이 좁혀진 형태로 4-3-3 혹은 4-1-4-1 형태를 구축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구축한 것에는 이제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구가 바로 5-4-1 혹은 5-2-3 형태로 수비를 한다는 부분과 연관지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좌우 측면 미드필더, 대구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제 5-4-1에서 4의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울산의 풀백을 마크해야 되는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울산 쪽에서 좌우 풀백을 터치라인에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좁혀 놓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구의 경우도 좌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안쪽으로 좁혀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좁혀든 미드필더들을 넘어설 수 있는 패스라인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센터백에서 좌우 측면에 위치한 윙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패스라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적으로도 이제 보게 되자면은 결국에는 대구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5-4-1 형태가 구축되었을 경우에는 원톱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센터백 2명이 이 원톱에 대해서 2대1의 수적 우위를 가지고 경기를 전개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공격 국면에서는 일단은 이런 이유를 놓고 울산이 구조를 갖춰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톱이 끌려 나오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대1의 수적 우위가 나오는 상황에서 공을 패스하게 되고, 대구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가 좁혀 들어와져 있는 상태에서 이 패스라인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면 미드필더가 안쪽으로 좁혀 있었기 때문에 센터백에서 윙으로 나가게 되면은 곧바로 대구의 1선, 그러니까 5-4-1에서 4-1은 이미 공략당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또 고승범 선수가 자연스럽게 프리맨, 자유로운 선수로 앞을 보고 공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뒷공간으로 또 풀백을 향해서 패스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도 이제 중립볼 상황이 왔다가 공을 경합해서 따내고 울산이 다시 한번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인데요. 오른쪽 풀백이었던 윤일록 선수가 공을 키핑해낸 이후에
다시 한번 울산이 공격을 전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대구의 중앙 미드필더 중 하나가 전방으로 전진해서 왼쪽 센터백이었던 김영건 선수에게 전진을 했기 때문에 중앙 공간이 완전히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 프리맨이었던 고승범의 공은 연결이 됐고, 지금도 오른쪽 측면으로 공이 연결이 되어서 상당히 좋은 찬스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면, 지금 이제 리플레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정지된 상황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대구의 이 5백, 지금은 이제 센터백 중 한 명이 전진해서 공을 가진 고승범에 대한 수비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울산이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대구의 5백에 대해서 총 6명이 가담해서 6대5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 이제 이러한 플레이로 이제 많이 주목을 받았던 팀을 유럽에서 꼽자면은 이제 라리가의 경우에는 지로나, 그리고 분데스리가의 경우에는 레버쿠젠이 있었는데요. 이런 팀들의 경우에는 이제 5백을 상대할 때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지속적으로 6대5를 걸어놓는 것은 아니고, 상대 백라인을 직면했을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6대5의 수적 우위를 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날 울산 같은 경우가 이런 장면들을 꽤 심심치 않게 보여줬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리플레이에서 측면으로 공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주민규 선수 또한 반라인 뒤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비로서는 이제 시야에 놓기가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풀백은 좁혀 있다가 이제 한 라인 뒤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구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가 거기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요. 끌려가면서 발생한 공간을 이번에는 고승범 선수가 한 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자유로운 상태로 앞을 보고 공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오른쪽 풀백의 경우에는 윤일록 선수는 여전히 터치라인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있어서 이제 상대 왼쪽 측면 미드필더를 묶어놓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측면 미드필더를 안쪽으로 좁혀서 묶어놨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센터백에서 윙으로 곧바로 패스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구는 다시 한번 또 5-4-1에서 4-1이 공략당한 상태가 되게 되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강윤구 선수가 대구의 윙백의 등 뒤로 이동하면서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을 끌고 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대각선 안쪽에서 주민규 선수가 프리로 공을 받게 되고요. 3자 플레이를 거친 끝에 반대 전환 패스가 나가게 되는데, 지금 24분 40초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대구의 경우에는 필드 플레이어가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신들의 왼쪽 측면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풀백을 안쪽으로 좁혀들게 하는 이 울산의 진영 구조 때문에 결국에는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상대를 한쪽 측면으로 몰아놓고 그리고 방향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큰 폭으로 상대의 수비 진영의 간격을 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끝에 결국에는 울산은 대구를 완전히 페널티 박스에 몰아넣게 되고, 그 이후에 지금은 사인이 맞지 않으면서 약간은 아쉽게 상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백이 좁혀 들어와 있고 센터백에서 윙으로 다이렉트로 패스가 나가고, 다시 한번 또 주민규 선수에게 대각선 안쪽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풀백을 좁혀놓는 이유를 하나 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대구의 역습을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5-2-3, 5-4-1 형태를 주로 갖춰놓고 3인 역습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전방에 세진야 선수를 비롯해서 이 3인, 신체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우위가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서 빠르게 역습을 가하는데요. 반면에 울산이 이날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풀백들을 지속적으로 안쪽으로 좁혀놓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대구의 3인 역습을 사전에 차단하기가 상당히 쉬워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풀백의 경우에는 이제 대구의 측면 미드필더 혹은 이 측면 공격수들을 컨트롤하기가 거리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이 왔을 때 곧바로 수비 전환을 가져감으로써 공의 소유권을 즉각적으로 되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도 오른쪽 풀백에서 공을 가지고 있는 울산이고요. 센터백에서 또다시 한번 2대1로 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의 왼쪽 측면 미드필더가 끌려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전히 풀백은 좁혀 있고 이번에는 풀백에서 윙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풀백과 윙 두 선수가 모두 터치라인에 평행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각선으로 풀백이 좁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또 대구의 1선과 2선이 공략당하는 형태로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공의 소유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또 주민규 선수가 3자 패스를 이어나가고,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대구의 경우에는 왼쪽 측면 미드필더가 끌려 나가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 즉 내려앉았을 경우에는 5-4-1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5-2-3 형태가 유지되면서 울산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오른쪽 측면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중앙 미드필더 2명만이 수비에 가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의 전개가 이어지고
자, 지금 36분 36초 크로스가 올라가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장면을 거치면서 이제 2선에서 들어오는 고승범 선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컷백 45도 공간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서 수비 전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공이 전개가 되면서 내려앉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백라인과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게 된 거죠. 반면에 여기서 이제 주민규 선수와 고승범 선수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으면서 약간은 아쉽게 또 찬스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센터백 2명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약간 내려와서 공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센터백에서 윙으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6번에서 홀딩 미드필드에서 바로 패스가 한번 나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좁혀 들어와 있던 윤일록 선수가 주민규 선수에게 공을 내줬고, 이날 경기에서 이 장면도 굉장히 자주 나왔었죠.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 더블 피벗 사이에서 주민규 선수가 공을 등지고 받고 3자에게 미드필더에게 공을 내주는 장면이었는데요. 방금 전에 봤던 장면과 이제 동일한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가 직전 상황에서는 왼쪽 측면 미드필더가 5-4-1로 전환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엔 대구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가 5-4-1로 전환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좁혀 들어와 있던 이용재가 상대의 마크 없이 자유로운 상태로 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측면으로 공이 나가게 되고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파포스트 쪽으로 향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이 완전히 마무리까지는 되지 못했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지죠. 센터백 2명 원톱에 대해서 2대1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원톱이 이제 어느 정도 마크하는 것을 놓습니다. 주민규 선수는 여전히 2명의 중앙 미드필더 사이로 왔다가 돌아가게 되고, 계속해서 울산은 상대 진영을 잠식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크로스가 굉장히 잘 올라갔는데 이제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죠. 지금 리플레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봤던 것처럼 대구가 다시 한번 5-4-1 형태로 전환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의 경우에는 내려와 있는데 왼쪽 측면 미드필더가 내려오지 않으면서 대구가 5-3의 형태만 나와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해당 공간, 왼쪽 측면 미드필더가 와서 메꿔야 했던 공간에서 강윤구 선수가 왼발로 자유롭게 크로스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후반전인데요. 후반전에도 이러한 형태는 동일합니다. 여전히 좌우 풀백이 좁혀 들어와 있는 것이 보이죠. 좁혀 들어와서 윙에게 패스가 나가게 되고, 지금은 후방으로 다시 공이 넘어와서 공을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전히 센터백에서 윙으로 한 번의 패스가 나가게 되면서 대구의 1선과 2선은 순식간에 공략당하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 소유권은 이어지고 주민규 선수가 공을 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한 라인 밑에 있는 정우영 선수에게 공을 이어주죠. 지금도 대구는 여전히 왼쪽 측면 미드필더인 세진야 선수가 5-4-1의 형태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공간이 고승범 선수에게 공략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대구는 박스 근처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공의 소유권은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자, 박스 안으로 공이 투입되지만 약간 컨트롤이 아쉬우면서, 그리고 대구의 수비가 주요하면서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울산의 이러한 공격 국면에서의 감독 부임 이후 변화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구가 5-4-1 혹은 5-2-3 형태로 수비 진영을 구축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 혹은 상당히 효과적인 전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경기들, 다른 상대들을 맞닥뜨렸을 경우에도 이러한 형태를 계속해서 이어갈지는 사실 조금 미지수이지만, 어쨌든 간 대구라는 상대를 감안했을 때, 대구라는 상대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비교적 단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대를 적절하게 분석을 한 것을 토대로 이제 경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감독의 능력이 혹은 감독의 아이디어가 유효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김판곤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이 울산 HD가 남은 후반기 경기들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 크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K리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